안녕하세요. 오늘 대수 첫 번째 단원인 지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단원의 목표는 지수 법칙을 확장하는 겁니다. 저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 법칙은 지수와 밑이 자연수일 때만을 배우게 되는데, 저희가 고등학교에서 지수 법칙을 새로 배우면서 이번 단원의 목표는 지수가 일반적인 실수일 때도 지수 법칙이 성립함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지수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까지가 이번 단원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려야 하는 건 거듭 제곱입니다. 여러분, 학자들이 어떤 용어에 이름을 붙일 때 절대 그냥 짓지 않습니다. 당연히 부르기 편하게 짓겠죠.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노란 강아지 보면 누렁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거듭 제곱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이유는 거듭, 여러 번이라는 뜻이죠. 쟤는 다시 곱한다 라는 뜻인 겁니다. 거듭 제곱 표현이 뭐냐면, 자, 저희가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3이 있다 라고 하면은 이걸 여러 번 적는 게 굉장히 불편한 일이니까 이거를 그냥 3의 4제곱이다 라고 적어버리겠다 라는 표현을 말하죠.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 뭐라고 불렀냐면, 이 부분을 밑이라고 불렀고요, 이 부분을 지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늘 배우게 될 지수 법칙은 요 위에 있는 이 지수에 관한 법칙들인 겁니다. 그렇다면 지수 법칙은 총 4가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법칙이라고 해서 뭔가 이름이 거창하게 붙어 있으니까 이걸 외워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전혀 외우는 게 아니고 거듭 제곱의 정의를 활용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법칙이라는 거. A의 m승 곱하기 A의 n승은 A의 m 더하기 n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 제가 3의 4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을 했다 라고 하면 당연하게도 총 몇 번 곱한 거죠, 여러분? 7번을 곱한 게 되는 겁니다. 4번, 3번 합쳐서 7번. 그래서 두 지수를 더해준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하죠, 여러분?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A의 m승에서 A의 n승을 나누는 것은 두 지수의 뺄셈이 된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 예를 들어 제가 3의 5승에서 3의 3승을 나누게 된다는 것은 3이 5번 곱해져 있는 거에서 3이 3번 곱해져 있는 걸 나누겠다는 뜻이니까 3이 2번 남게 되죠. 그러면 3의 5에서 3을 뺀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다음으로 3번은 2개 나오게 됩니다. 자, A 곱하기 B의 n승은 A의 n승 곱하기 B의 n승이고, A분의 B의 n승은 A의 n승 분의 B의 n승이 된다. 여러분, 형태를 보면 저희가 n을 이렇게 왼쪽 오른쪽에 분배해 줄 수 있다 이런 법칙처럼 보일 텐데, 예를 들어서 제가 3 곱하기 4에 3승이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거듭 제곱의 정의에 따라 3 곱하기 4를 3번 곱하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3 곱하기 4를 3번 곱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3이 총 3번, 4가 총 3번 곱해지므로 요거를 3의 세제곱 곱하기 4의 세제곱이라고 나누어 줄 수 있겠다라는 거. 마지막 법칙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A의 n승의 m승은 A의 nm승이다. 둘을 곱해준 것과 같다고 나오게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3의 4승에 3승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듭 제곱의 정의에 의해서 3의 4승을 3번 곱해줬다는 것에 불과하죠. 그러면 이건 총 몇 번을 곱했다는 거죠? 3을 12번 곱했다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둘을 곱해준 결과가 같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지수법칙 4가지는 외우는 게 아니라 거듭 제곱의 정의를 이해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4가지 정리라는 거. 자, 저희가 지수법칙에 대해서 이해했으니까 이번엔 거듭 제곱근에 대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제곱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곱근이다. 그러면 저희가 먼저 제곱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건 알고 있죠. 저희가 자기 자신을 다시 곱한다, 제곱이라고 부르고요. 근이라는 건 방정식에서 근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럼 제가 방정식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정식이라는 건 미지수의 특정한 값을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등식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방정식 하나 적어보겠습니다. x-2가 0이다. 제가 이렇게 적으면 여러분 일단 등식이죠?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특정한 값에서만 성립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x에 3을 대입해보면 1은 0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성립하지 않게 되죠. 그러면 x가 몇일 때 성립하냐고 저한테 물어보면 당연하게도 x가 2일 때 성립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특정한 값을 근이나 해라고 불러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곱근의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곱근은 뭐냐면 x제곱은 예를 들어서 제가 4라고 했다. 그러면 이 식은 등식이면서 미지수의 특정한 값을 대입했을 때만 성립하니까 방정식이 맞습니다. 근데 제곱식이고 그거의 근을 우리가 구하고 있으므로 이걸 제곱근이다 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만족하는 x값은 몇 개 있을까요, 여러분? x는 2랑 마이너스 2가 존재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 친구들을 저희가 4의 제곱근이다 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또는 이렇게도 표현하죠. 저희가 루트 4 또는 마이너스 루트 4 이런 표현도 사용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루트 4는 4의 제곱근입니다. 마이너스 루트 4도 4의 제곱근이죠. 그러면 위에 있는 친구를 제가 4의 제곱근이라고 부르기가 애매해지는 겁니다. 4의 제곱근이네 라고 하는 순간 아래 거랑 표현이 혼용돼 버리니까요. 이 친구들을 따로따로 불러줄 수 있는 표현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뭐라 부르게 되냐면 루트 4는 4의 양의 제곱근, 아래 있는 건 4의 음의 제곱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또는 이런 표현도 쓰게 되죠. 제곱근 4다. 얘는 뭐 마이너스 제곱근 4다 이렇게 불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표현을 익혀 놓으셔야 돼요. 자, 루트 4와 마이너스 루트 4는 4의 제곱근입니다. 그러면 플러스 루트 4는 4의 양의 제곱근 또는 제곱근 4, 마이너스 루트 4는 4의 음의 제곱근 또는 마이너스 제곱근 4라고 읽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제곱근 설명하면서 이 표현이 또 나올 테니까 잘 한번 봐두세요. 자, 설명이 길었는데 한번 이번엔 거듭 제곱근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아까는 제곱근을 다뤘는데 이번에는 용어가 바뀐 게 거듭이라는 말이 붙게 되죠. 거듭은 여러 번이니까 거듭해서 다시 곱한 거에 근이 된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그렇다면 거듭 제곱근은 이번에 식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x의 4제곱은 18이다 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식을 한번 보시게 되면 x를 거듭해서 다시 곱해줬더니 18이라는 값이 됐다. 그래서 이 식의 근인 x를 거듭 제곱근이라고 불러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지금부터 이 x를 18에 4제곱근이다 라고 불러주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18의 4제곱근, 4제곱을 해서 18이 되는 숫자는 어느 정도 숫자인지 한번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를 4제곱해주면 16이 됩니다. 3을 4제곱해주게 되면 81이 되죠. 그러니까 이 숫자는 2와 3 사이에 있는 어떤 숫자인 겁니다. 한 2점 몇몇 이렇게 되겠죠? 근데 4제곱을 하면 음수도 양수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점 몇몇 이렇게 부호만 바꾼 2개의 숫자가 있을 거라는 걸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녀석을 매번 이렇게 적을 수는 없으니 우리가 어떻게 적을 거냐면 이런 표현을 사용할 겁니다. 저희가 아까 4의 제곱근은 루트 4와 마이너스 루트 4 이렇게 적었었죠. 그래서 저희가 18의 4제곱근은 이 표현을 빌려서 어떻게 적을 거냐면 이런 식으로 적게 될 거고, 요걸 저희가 읽을 때 4제곱근 (18이다) 라고 읽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아래 있는 값은 마이너스의 4제곱근 18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렇게도 불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에 있는 이 친구를 18에 양의 4제곱근 아래 있는 친구를 18에 음의 4제곱근 이라고 불러줄 수 있겠죠. 표현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18의 4제곱근은
x의 4승은 18이다 할 때 요 x값을 의미하게 됩니다. 4제곱을 해서 18이 되는 숫자들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8의 4제곱근은 두 개가 존재하게 됩니다. 2점 몇몇몇과 마이너스 2점 몇몇몇. 우리가 이렇게 적을 수 없으니까 요런 표기 방식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위에 있는 숫자도 18의 4제곱근이고요. 아래에 있는 숫자도 18의 4제곱근입니다. 그러면 각각을 따로따로 불러줄 이름이 필요하니 위에 있는 친구는 18의 양의 4제곱근, 아래에 있는 숫자는 18의 음의 4제곱근이라고 불러주겠다는 겁니다. 또는 얘를 4제곱근 18, 아래에 있는 건 마이너스 4제곱근 18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다는 거. 그럼 제가 이번에는 밑과 지수의 숫자를 바꿔가면서 거듭 제곱근이 몇 개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의 4승은 18이다. 그러면 x를 18의 4제곱근이다 라고 부르는데 18의 4제곱근은 몇 개가 있었냐면 4제곱근 18과 마이너스 4제곱근 18이 존재했었죠. 그죠? 그러면 이번에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x의 4승이 0이 된다. 그러면 만족하는 x값은 당연히 0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다음으로 x의 4승이 마이너스 18이 된다고 하면은 실수 범위에서 어떤 숫자를 4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8의 4제곱근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x의 3승은 이번에 18이 된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x값이 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2를 세제곱해주면 8이고요. 3을 세제곱해주면 27이니까 이 친구도 2와 3 사이에 있는 어떤 숫자인 거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왼쪽 4제곱과 조금 양상이 다른 것은 저희가 세제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xxx 절대값을 바꾼 요 숫자는 요 식의 근이 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18의 세제곱근은 단 하나만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경우에 근은 단 하나만 나오게 되고 그것을 우리는 세제곱근 18이라고 적을 것이다.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x의 세제곱이 0이 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는 당연히 0이 되겠죠? 별거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x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8이 된다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4제곱과 다르게 이 식의 근은 존재하게 됩니다. 마이너스 2를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8이고 마이너스 3을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27이니까 이 숫자는 마이너스 2점 몇몇몇몇 마이너스 2와 3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숫자일 거라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표기로 표현할 때 세제곱근 마이너스 18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괜찮겠죠? 그러면 제가 이걸 한번 일반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제곱근은 무엇이냐면 x의 n승은 a다 라고 했을 때 이 식을 만족시키는 x값들 전부를 a의 n제곱근이다 라고 부르게 되죠. 그러면 제가 표를 하나 그려보면 이쪽엔 a값을 제가 표시할 거고요. 이쪽에는 n값을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n이 짝수일 때, 다음은 n이 홀수일 때, a가 양수일 때, a가 0일 때, 그리고 a가 음수일 때로 케이스를 나눠서 볼 수 있겠습니다. n이 짝수고 a가 양수인 경우, 이 경우죠. 이 경우에는 근이 두 개 존재하게 됩니다. n 거듭 제곱근 a와 마이너스 n 거듭 제곱근 a 이렇게 두 개. 홀수인 경우에는 요 경우죠. 한 개만 존재하게 됩니다. n 거듭 제곱근 a. 자, n이 짝수이던 홀수이던 간에 요 두 경우에서는 a 값이 0이면 x 값은 무조건 0밖에 안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a가 음수이면서 n이 짝수일 때 요 경우죠. 요 경우에는 x를 4제곱해서 음수가 나오는 경우는 실수에선 존재하지 않으므로 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가 정답입니다. 마지막으로 n이 홀수이면서 a 값이 음수가 되는 건 요 경우인데 딱 하나가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n 거듭 제곱근 a로서 존재하게 된다는 거 여기까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좀 사소한 내용이라 제가 따로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아까 계속해서 x가 실수일 때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교육과정에서는 x값이 실수일 때만을 보통 다루게 되거든요. x가 만약에 복소수 범위로 그러니까 허수를 포함하는 범위로 확장되게 되면은 이 거듭 제곱근의 얘기가 좀 달라지게 되는데 굉장히 사소한 내용이니까 가볍게만 들어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서 제가 x 3승이 8이다 라고 하면은 실수 범위에서 이 식의 근은 몇 개 나오게 되냐면
한 개 나오죠? 2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2 또는 뭐 세제곱근 8이다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x값은 2다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데, 근데 교과서나 여타 책들을 보시면 복소수 범위에서는 x값이 총 3개 존재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있을 거예요. 이거 수학에서 굉장히 좀 어려운 정리라 여러분들이 뭐 이거 증명은 어떻게 하지 보다는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자, 어떤 다항식이 n차 다항식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xn승 뭐 이런 식이 있으면 뭐 xn승이 뭐 4다 뭐 이렇게 적어보면 이 방정식은 총 n개의 근을 갖게 됩니다. n개의 근을 복소수 범위에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그냥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시면 되는 내용이고, 이 친구는 지금 다항식이 3차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을 최대 3개까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식을 한번 정리해보면 x의 3승 마이너스 8은 0이 됩니다. 저희가 고1 때 배웠던 곱셈 공식으로 전개를 한번 해보면 x 마이너스 2에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는 0이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만족하는 x값이 x가 2도 있지만, 자, 오른쪽에서 2차 방정식인데 근이 2개 나오게 되죠.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한 번 더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의 i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보다시피 실근 하나, 허근 2개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복소수 범위, 말 그대로 허수 범위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근이 3개 있게 된다는 거. 근데 이건 사실 개념 문제 정도에서 출제가 되고 시험 문제에서 다룰 정도의 그런 난이도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좀 낚시 문제 정도를 낼 수 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제가 강의 초장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단원의 목표는 지수 법칙을 정수, 유리수, 끝으로는 실수까지 확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지수를 한번 확장시키는 걸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의 확장이다. 첫 번째, A의 0승은, 어떤 수의 0승은 1로 정의하게 됩니다. 3의 4승 나누기 3의 4승이다. 이렇게 적으면, 자, 저희가 숫자를 나눗셈 했을 때 지수끼리 빼줬었죠? 4 빼기 4다. 그러면 이 값은 3의 0승이다 라고 적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값이 몇이냐면, 자, 보시면 3의 4승에서 3의 4승 나눴어요. 그럼 이 값 얼마죠? 1이 되죠. 그래서 저희가 어떤 수의 0승은 1로 정의하겠다. 자, 다음 두 번째, A의 마이너스 n승은 A의 n승분의 1, 지수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이것은 나눗셈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겁니다. 1 나누기 3의 4승이다 라고 하면은 위에서 정의했듯이 3의 0승에서 3의 4승을 나눠준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자, 나눗셈은 지수끼리의 뺄셈으로 정의가 되므로 3의 0 빼기 4, 따라서 이것은 3의 마이너스 4승이다. 그러면 3의 마이너스 4승인데, 자, 1 나누기 3의 4승이 얼마죠, 여러분? 그냥 3의 4승분의 1이죠, 그죠? 아하, 그래서 지수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것은 나눗셈으로 간주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3번입니다. 3번은 n 거듭제곱근 a는 a의 n분의 1승과 같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제가 예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의 8승의 4제곱근이다. 이 숫자를 한번 제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숫자를 4제곱했을 때 3의 8승이 되냐, 이런 숫자인 거예요. 이 숫자는 몇이냐면, 자, 어떤 수를 4제곱해야 되냐면 3의 제곱을 4제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3의 8승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연산을 하고 보니까 이게 마치 뭐처럼 보이냐면 3의 4분의 8승을 계산한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듭제곱 표현 같은 경우에는 분모로 보내버릴 수가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교과서를 보면은 이런 거듭제곱근 성질들이 나오게 되는데, 저희가 이걸 외워서 사용할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수의 확장을 통해서 전부 다 처리할 겁니다. 자, 제가 4번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수의 확장에서 배웠듯이 이 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이 식은 n 거듭제곱근 n 거듭제곱근 a인데, 자, n 거듭제곱근은 지수에 n분의 1승을 해준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n 거듭제곱근은 지수에 n분의 1승을 해준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에 a가 안에 있는 것이죠, 그죠? 그렇다면 지수 법칙이 성립하게 되므로 이 녀석은 a의 n분의 1승이 됩니다. 그러면 자, 지수에서 분모에 있는 숫자는 거듭 제곱근을 의미하게 되므로 n 거듭 제곱근 분의
A가 되겠죠,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복잡한 법칙들을 외우시기보다는 요거를 전부 다 지수의 확장, 그 중에서도 거듭 제곱근을 분모로 보내버리는 것을 활용해서 요것들을 전부 처리할 거기 때문에 요건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한번 볼게요. 자, 요 네 가지 지수 법칙은 저희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제가 지금부터 정수, 유리수, 그리고 실수까지 지수의 범위를 한번 확장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M과 N이 지수죠? A와 B가 미치죠? 그러면 저희가 MN이 정수일 때, 지수가 정수일 때는 A와 B 값이 0이 아니면 이 네 가지 지수 법칙이 성립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마이너스 3의 4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라고 하면은 요거는 마이너스 3을 7번 곱한 것과 같다. 첫 번째 지수 법칙이죠, 그죠? 나머지들도 성립하게 된다는 거. 다음으로 지수가 유리수일 때는 미친 A와 B가 0보다 커야만 이 네 가지 법칙들이 성립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의 4분의 1승, 지수가 유리수죠, 그죠? 곱하기 마이너스 3의 4분의 2승이다. 제가 이렇게 보면 이걸 통해서 지수 법칙 마이너스 3의 4분의 3승이다 라고 적으면 틀렸다는 겁니다. 밑이 음수이기 때문이죠. 밑이 양수일 때 3의 4분의 1승 곱하기 3의 4분의 2승이다 라고 하면은 둘을 더해줘서 3의 4분의 3승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교육과정상에서 다루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구나 라고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수가 실수일 때는 이때도 마찬가지로 밑이 0보다 커야만 지수 법칙들이 성립한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3의 루트 3 빼기 1승 곱하기 3의 루트 3 더하기 1승이다. 제가 이거 두 개를 곱해보면 지수 법칙에 의해서 둘의 지수의 합과 같게 되니까 3의 2루트 3승이다 라고 적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단어의 결론은 지수 법칙을 지수가 실수일 때도 사용이 가능하구나.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이 부호들이 문제가 됩니다. 이 부호들이 공부하시다 보면 알겠지만 겁나게 헷갈려요.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먼저 지수 법칙은 실수에서도 성립하게 된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 네 가지 지수 법칙들과 제가 아까 지수를 확장시킬 때 사용했던 공식 세 가지. 첫 번째, A의 0승은 1이다. 두 번째, A의 마이너스 N승은 A의 N분의 1로 정의할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 N 거듭제곱근 A는 A의 N분의 1승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 총 7가지 법칙들을 사용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거듭 제곱근 법칙을 제가 외울 필요가 없다고 한 이유는 모든 거듭 제곱근 표현을 저희가 분수 표현으로 바꾼 후에 지수 법칙을 적용해서 계산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 부호 문제에서 주의해야 되고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이너스 3의 제곱의 루트라고 제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듭 제곱근 표현은 내가 분수로 바꿀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의 제곱의 2분의 1승을 해준 것과 같다고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수 법칙이 적용이 되니까 마이너스 3의 2 곱하기 2분의 1승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요 값은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건데, 보시게 되면 저희가 이 부분에서 지수 법칙을 적용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유리수면 지수 법칙을 적용할 때 밑이 0보다 커야 한다고 적어놨는데 지수가 2분의 1은 유리수니까 유리수에서 지수 법칙을 적용하려면 밑이 양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는데 지금 밑이 마이너스 3 음수이므로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지수 법칙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연산해야 되냐? 그냥 그대로 연산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3을 제곱하면 루트의 9가 되니까 요 값은 마이너스 3이 아니라 3이 나오게 된다는 것. 저희가 지수 법칙을 다룰 때 유일하게 문제가 되는 예시로 나오는 것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요걸 좀 이해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 경우에는 요 7가지 법칙들을 사용해서 전부 다 계산할 거다. 이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랑 같이 한번 거듭제곱근으로 복잡하게 표현된 식을 지수 법칙을 통해서 계산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법칙들 활용해서 한번 이거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제곱근 법칙을 저희가 외우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이것들을 전부 지수로 바꿔버려서 지수 법칙을 적용해서 계산할 거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한번 지수로 전부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부터 해보면 2제곱근 x니까 x의 2분의 1승으로 바꿔줄 수 있고요. 분자 가보면 세제곱근 x는 x의 3분의 1승, 그리고 전체의 5분의 1승 이렇게 되겠죠. 다음으로 곱해지는 것은 분모는 x의 5분의 1승, 분자는 x의 2분의 1승, 전체의 3분의 1승이다. 다음으로 분모는 x의 3분의 1승, x의 5분의 1승, 마지막으로 전체 2분의 1승을 해주게 된다. 여기서 이제 지수 법칙을 적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5분의 1승 곱해져 있으니까 위아래 각각 분배해서 곱해줄 수가 있었죠. 그래서 x의 10분의 1승 분의 x의 15분의 1승, 다음으로 x의 15분의 1승, x의 6분의 1승 곱하기 x의 6분의 1승 분의 x의 10분의 1승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x의 10분의 1승, x의 10분의 1승 나눠지고요, x의 15분의 1승, 15분의 1승, x 6분의 1승, 6분의 1승 나눠지면서 정답이 1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 강의는 로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